안녕하세요. 정말 저에게 역대급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평범하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한 여자였어요. 아니, 어쩌면 남들보다 더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여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저는 이혼을 한 사람입니다. 사실 주변에서 이혼 많이들 한다고 말은 하지만 제 주변에서 이혼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위축되고는 했습니다. 지금은 전혀 아니지만요. 하여튼 저는 어릴 때부터 목표가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아빠 없이 엄마랑 단둘이 살았거든요. 엄마는 항상 저에게 그랬어요. 미리야, 너는 꼭 좋은 남자 만나야 해. 엄마처럼 별 볼 일 없는 남자 만나서 고생하면서 살지 말고. 엄마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엄마는 저에게 그랬습니다. 저는 엄마가 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빠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술 마시고 바람을 피웠거든요. 전 아직도 생생해요. 당신, 지금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나이야. 저번에는 애 운동회도 안 오고 내가 아이 운동회는 꼭 오라고 했잖아. 그 사이에 여자랑 바람 피우고 내가 우리 미리가 불쌍해서 당신이랑 이혼하기 싫은데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는 당신이랑 이혼을 할 수밖에 없어. 언제까지 이럴 건데 당신. 나 당신 때문에 정말로 힘들어 죽겠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거야? 어? 아이씨,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이제는 바람 안 피운다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들들 볶으니까 내가 한눈 파는 거 아니야. 나라고 뭐 한눈 팔고 싶었겠어? 나도 한눈 팔기 싫다니까. 진짜 왜 이래? 아빠는 뻔뻔했습니다. 아빠의 태도가 뻔뻔하면 뻔뻔할수록 엄마의 억장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고요. 저는 엄마가 불쌍했어요. 우리 엄마는 얼굴도 예쁘고 정말 늘씬하고 미스코리아 나가도 될 정도의 얼굴인데 아빠 때문에 엄마의 잠재력을 훨훨 펼치지 못하고 이렇게 침울하게 인생을 사는 게 저로서는 마음이 아팠지요. 그래서 엄마는 항상 저에게 여자는 결혼을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밥 먹을 때도 제가 어딜 나갈 때도 미리야, 너는 아빠 같은 남자 만나지 말아라. 알겠어. 엄마가 말 안 해도 충분히 나 아빠 같은 남자 안 만나. 에휴, 그치? 근데 딸은 엄마 팔자 따라간다고 해서 엄마가 걱정이 크다 정말로. 굳이 엄마가 저에게 말을 안 해도 저는 충분히 아빠 같은 남자를 혐오했습니다. 결국에 엄마는 아빠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혼 후에 아빠는 엄마에게 양육비를 줘야 했지만 주지 않았지요. 돈도 충분히 많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자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거였어요. 쓰레기 중에 핵쓰레기인 거였지요. 그래서 전 속으로 나는 책임감 없는 남자 절대로 안 만나. 자식은 여자 혼자 키우나? 아빠 같은 남자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 의무는 하나도 하지 않고 권리만 챙기는 아빠가 정말 싫다. 나는 앞으로 절대로 책임감 없는 남자랑은 만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도 당당하게 살 거야. 우리 엄마가 남편 때문에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못하고 집에서 가정주부 하느라 젊은 날 다 보낸 것처럼 그렇게 허무하게는 살지 않을 거야. 누가 뭐래도 나는 나의 인생을 살 거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했을 때부터 제가 굉장히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여자가 된 것 같아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면 항상 기죽지 않고 저만의 길을 걸었고요. 그런 인생을 사니까 재밌더라고요.
야, 미리야. 너는 되게 네가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엄청 자신감 있는 성격이다. 어떻게 너는 성격이 그렇게 당차냐? 나?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만만하지 않았어요. 당차고 항상 자신감 있는 저도 첫 번째 결혼에서 스디슨 실패를 맛봤기 때문이었지요. 아직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요. 첫 번째 남편은 서울대 국어교육과를 나온 소위 엘리트였어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고 그만큼 매력도 있었고 반할 수 있는 포인트도 무척이나 많았고요. 거의 저의 완벽한 이상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자에게 빠르게 반했어요. 그 남자 또한 저의 당차고 당당한 성격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호감 표시를 보냈고요.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훈남 훈녀 커플이라고 주변에서 칭찬과 부러움의 눈빛도 한 몸에 받게 되었어요. 진짜 대박. 미리 너 남편 너무 잘생기고 능력도 좋다. 진짜 짱이다. 다들 저를 보고 부럽다고 했죠. 하지만 결혼과 연애는 현실과 다르더라고요. 결혼하자마자 저의 남편은 180도 변했습니다. 항상 자신감 있고 당당한 줄 알았던 그놈은 자기가 서울대 출신인데 중학생과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이라고 엄청 위축되고 힘들어했어요.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놈이었지요. 당신 서울대 나와서 뭐 꼭 해야 하는 직업이 있어? 그런 거는 없잖아. 서울대 나와서 정치인 해야지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당신이 행복해야지 그게 진짜로 성공한 인생이지. 안 그래? 그건 맞는데 내 동기들은 변호사에 로스쿨에 의대에 다들 잘 나가거든.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만 해도 그냥 남편이 조금 남들과 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웬걸 그 열등감을 저 몰래 술집 여자 나오는 술집에서 풀고 있더라고요. 경찰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지요. 여기 동대문구 경찰서인데요. 남편분이 지금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데리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보이스피싱 이런 거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이면 저희가 돈 요구했겠지요. 여기 경찰서로 전화하시면 저희가 확인해 드릴게요. 진짜입니다. 빨리 와서 데리고 가세요. 인사불성이 되어가지고 아이고. 저는 슬리퍼만 신고 그 문제의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거기서 형사가 하는 말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분이 술집 가서 여자들한테 담배꽁초 버리는 재떨이 던져가지고 지금 여기 앞에 계신 여성분 이마가 찢어지고 거기 있는 소파도 다 뜯어지고 양주 10병 다 깨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남편분이 어찌나 힘이 센지 거기 지키는 분들도 다 다치고 술 취하니까 힘이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술집에서 경찰에 신고 잘 안 하는데 저희가 출동해서 남편분 인계받고 지금 폭행 관련 고소장 들어와서 저희가 이거 접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연락드린 겁니다. 어휴, 정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그렇게 모범생에 공부밖에 모르고 아내밖에 모르는 척하던 남편이 뒤에서는 술집 다니고 돈 주고 여자 끼고 놀고 세상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저는 바람 피우는 남자, 책임감 없는 남자들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제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남이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다음날 정신을 차린 남편의 따귀를 빡 때리면서 저는 말했어요. 당신
진짜로 미쳤어? 아니, 어떻게 아이들 가르친다는 사람이 지금 술 마시고 여자들 패고 깽판을 쳐? 당신, 내 성격 알지? 나, 이런 거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 당신 진짜 미쳤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미쳤어. 이건 그냥 미친 거야. 제가 이렇게 말하니 남편 놈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는 평생 한 여자랑만 하고 살아야 하냐? 몰라 나도. 나 원래 이런 놈이야. 그냥 스트레스 받는다고. 내가 학원에서 썩어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열등감에 똘똘 뭉친 남편 놈은 술집에 가서 우월감을 느끼며 더러운 개짓거리들을 하고 다닌 거였어요. 진짜 레전드였죠. 세상에, 그런 남자는 처음 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아빠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리고 뻔뻔하게 사과도 안 하고 당당한 그 모습이 저희 아빠랑 똑 닮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성격이 그렇게 착한 성격이 아니에요. 깽판 칠 수 있을 때까지 미친 듯이 깽판 치는 게 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절대로 가만히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지요. 제가 남편의 학원에 갔을 때는 남편이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문 밖으로 들리는 수업 내용이 가관이더라고요. 얘들아, 항상 사람들은 도덕적이어야 해. 무슨 소린지 아니? 항상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인 거야. 남자는 여자를 지켜줘야 하는 거고, 남자는 항상 반듯하게 살아야 해. 저는 속으로, 개소리 하네. 니나 잘 살고 그런 말을 해라. 지 인생, 지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저는 찌타고 소리를 낸 뒤 문을 팍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도덕도덕 거리는 놈이 술 마시고 여자들이랑 놀고 그러셔? 유부남이? 얘들아, 이 선생님 수업 듣지 마.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이 개판으로 행동하는데 애들이 뭘 배우겠어. 안 그래? 오늘 너네들 집에 가서 학원쌤이 어떤 짓 하고 다니는지 엄마들한테 다 말해. 알겠지? 니네 학원쌤 돈 주고 여자들이랑 자고 술 마시고 다닌다? 요즘 애들이 엄청 세잖아요. 애들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우와, 커피 먹고 맨날 입에서 숙성된 똥지렁내 풍기는 쌤이 여자들이랑 논다고요? 대박! 어쩔 TV 저쩔 TV! 막 난리가 난 거죠. 지네들끼리 대박사건 이러고 소란스러워지니까 원장이 와서 상황을 진정시키고 남편은 저의 깽판 덕분에 학원가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원장은 자네는 정말 아니 능력도 없는 게 내세울 건 학벌밖에 없어서 그래도 내가 중학생들은 잘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꽂아줬더만 이게 뭐하는 짓인가 자네? 이게 지금 제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겐가? 내가 정말 미치겠네 자네 때문에. 대체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지 알 수가 없네 자네 때문에. 왜 그러는 겐가? 이제는 출근하지 말게나. 여기 대치동에 학부모들이 얼마나 예민한데 자네 때문에 우리 학원도 망하게 생겼다네. 그렇게 남편은 잘리게 되었고 그때 이혼하게 되면서 저는 이혼녀가 된 거였죠. 친구들은 저의 복수설을 듣고 야, 네가 복수한 것도 복수한 거지만 초등학생 애들 반응이 진짜 웃기다. 어떻게 그렇게 애들 반응이 웃기냐? 진짜 배꼽 잡고 웃었네. 너무 웃기다. 이거 진짜 레전드인 것 같아. 숙성된 똥냄새. 믹스커피 마시고 냄새나는 거 애들도 다 아나보다. 친구들조차 속 시원하게 망신 잘 시켰다고 저에게 엄지를 치켜세워줬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가슴에 한을 푼 것 같아서 시원했어요. 하지만 이혼은 이혼이었습니다. 이번 이혼으로 인해서 제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남편과 이혼을 해서 저는 자유의 몸이 되긴 했지만 남들은 다 성공하는 결혼을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니까 우울해 죽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마음이 무거웠지요. 착잡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쓸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5년 동안 연애를 안 했습니다. 이게 참 연애라는 게 자꾸 시작을 하려고 하면 제가 이혼한 게 생각이 나서 위축되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연애는 하나의 숙제와도 같았어요. 그래서 숙제를 미루면서 저는 인생을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혼한 지 5년이 넘고 이제 곧 나이가 40이 되기 직전에 제 아주 친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미리야. 네가 주체적으로 인생 잘 사는 것은 너무 좋은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내일 모레 반 50 되는데 나중에 늙으면 나를 챙겨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남편밖에 없지. 너 이혼한 거 네 잘못도 아니고 네 남편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이혼한 건데 네가 그렇게 연애할 때 위축될 필요는 없어. 너 지금 충분히 멋지고 되게 커리어도 빵빵하고 잘난 여자야. 그러니까 다시 용기 내서 연애 시작해봐. 그러면 네가 생각하지도 못한 좋은 남자가 너한테 와서 정말 선물 같은 순간이 펼쳐질 거야. 친구가 저에게 따뜻한 용기가 되는 말을 해준 거였어요. 얼마나 감동인지 몰랐죠. 진짜 너무너무 친구에게 고마웠고 저는 친구의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입어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저의 인연을 찾아 나섰지요. 정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다시 나도 사랑을 시작할 수 있구나 하고요. 그렇게 그때부터 동호회도 나가고 동아리도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한참 외롭고 쓸쓸하던 그 무렵 저에게 한 사람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톰 브라운 좋아하시나 보네요? 대박. 이러는 겁니다. 제가 그때 친구한테 선물 받은 톰 브라운 가디건을 입고 있었거든요. 저는 놀라면서 네네. 톰 브라운 좋아하는데 제 돈으로 사진 못하고 친한 친구가 선물 준 게 있어서 가끔씩 입고 다니거든요. 그 남자는 저에게 브랜드를 빌미로 말을 건 거였고 생각보다 말하는 센스도 있고 그래 보여서 저는 그 남자에게 빠지게 되었어요. 한순간에 사랑에 빠진 거였죠. 오랜 시간 동안 솔로이기도 했고 외로웠는데 마침 성격도 외모도 키도 괜찮은 남자가 제 눈앞에 나타나니 저는 마음을 홀라당 뺏겨버린 거였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괜찮았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그러더군요. 저도 이혼을 했어요. 애엄마가 바람을 피웠고 그게 저에게는 아주 크나큰 상처였죠. 아직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애엄마의 바람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미리 씨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알아요. 책임감 없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바람 피우는 사람 아주 안 좋아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제가 미리 씨 절대로 실망 안 시킬 거예요. 저는 그 남자의 말을 듣고 신뢰하게 되었지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올바른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 남자 믿어도 되겠구나. 진짜 괜찮다 이 남자. 너무너무 내가 꼭 잡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지하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남자와 1년 정도 연애를 한 뒤 재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무릎을 꿇고 청혼을 했어요. 나 당신에게 평생 마음을 바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내 온 마음을 줘도 부족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여자는 당신이 처음이야. 나 비록 2번째 결혼이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실패하고 싶지 않아. 나도 마찬가지야. 2번째 결혼인 만큼 더더욱 신중하게
당신에게 온 마음을 주고 싶어. 그리고 정말 이번에는 진심으로 당신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차근차근 재혼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친구들도 제가 재혼을 한다고 하니까 다들 한마음으로 엄청 좋아했고요. 그렇게 저는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초혼을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메이크업, 드레스 등등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행복만 펼쳐질 줄 알았던 제 인생에 예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아직도 생각하면 너무나도 아찔하고 정말 끔찍한 일이지요. 결혼식을, 재혼식을 얼마 안 두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저희 집 앞에 어떤 꼬마아이가 비를 홀딱 맞은 채 옆에 있는 계단에 쭈그려 있더라고요. 저는 꼬마야, 너 지금 여기서 뭐하니? 아줌마가 우리 아빠랑 결혼한다는 아줌마예요? 아줌마, 절대로 우리 아빠랑 결혼하지 마세요. 우리 아빠는 나랑 우리 엄마를 버리고 우리 엄마도 막 패고 그랬어요. 아줌마는 그거 모르죠? 우리 아빠가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사람인지요. 우리 아빠 괴물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조심하세요. 우리 아빠 엄청 무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는 아니 도대체 이 작은 꼬마아이가 장대비를 맞고 온몸을 벌벌 떨면서 내게 무슨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저는 꼬마에게 아니 너 대체 이렇게 파르르 떨면서 아줌마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일단 여기 안으로 들어와서 말을 좀 해봐. 아줌마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 저는 꼬마아이를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꼬마아이의 어깨에 두꺼운 수건을 올려놓고는 따뜻한 유자차를 건넸지요. 그러자 그 아이는 크게 한숨을 돌리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아줌마, 저희 아빠는 악마예요. 저희 아빠가요, 엄마를 막 때렸어요. 눈이 시퍼렇게 될 때까지 때리고 저는 피아노 의자 밑에 숨었어요. 아빠는 술만 마시면 엄마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그리고 맨날 다른 여자랑 안방에서 있었어요. 엄마는 숨죽여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 재혼남은 저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거였어요. 재혼남이 사업으로 성공하기 전에 한 여자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를 시작하다가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었고 그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나 봐요. 그러다가 재혼남이 사업에서 성공해 큰 돈을 벌자 점점 가정에 소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기 본처는 눈에 안 들어온 거였죠. 와,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아이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애 엄마를 무진장 팬 거였어요. 그러다가 그 폭력을 견딜 수 없었던 애 엄마는 결국 그 남자랑 별거를 시작한 거였어요. 양육비를 주는 대신에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남자는 양육비도 안 주고 잠적하게 된 거였지요. 결국에 전처는 맨날 아이를 업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다가 양육비도 안 주는 전 남편이 여자를 꼬셔서 재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열불이 터져서 애 앞에서 술 마시고 난리를 친 거죠. 초등학생 꼬마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우리 아빠 같은 악마랑 결혼하는 사람한테 이 소식을 아빠의 실체를 꼭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빠랑 만날 때 아빠 핸드폰을 뒤져서 저희 집 주소를 알아낸 거였지요. 아이고, 그래서 그 여름날 밤 장대비를 맞으면서 저희 집 앞에 찾아온 거였어요. 제가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어린 마음에 찾아온 거였죠. 저는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속으로 이 아이가 내 인생을 살렸구나. 이 아이가 없었다면 나는 또다시
아빠와 같은 폭력배를 만나서 재혼조차 실패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슬프고 힘들었어요. 눈물은 하염없이 났고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지요. 꼬마야, 정말로 너무너무 고맙다. 꼬마 네 덕분에 아줌마가 지옥구덩이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유턴을 할 수 있었어. 꼬마 네가 아니었다면 아줌마는 정말로 크게 마음고생을 했을 거야. 정말로 꼬마야, 너무너무 고맙다. 고마워 꼬마야. 그리고 저는 꼬마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허름한 반지하에서 꼬마는 살고 있었고 꼬마의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지요. 아니, 어떻게 우리 집을 알고 온 거냐고, 딸아이는 또 어떻게 만난 거냐고 하면서요. 그 꼬마의 엄마, 그러니까 재혼남의 전처는 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면서 따님이 장대비를 맞으면서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서 전남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자 그 엄마는 아이고, 제가 술 마시고 전남편이랑 재혼하는 여자 집 찾아가서 모든 것을 폭로할 거라고 그렇게 술주정을 부렸는데 딸아이가 그걸 듣고 마음이 아팠나 봐요. 그래서 엄마 대신해서 이렇게 몰래 가서 폭로를 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폭력까지 쓰고 아이 양육비도 안 주고 뒤에서는 더러운 짓거리 하면서 앞에서는 여자 꼬시려고 깨끗한 척하는 그런 놈들은 아예 상대를 안 하는 게 맞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재혼이에요. 이번 결혼마저 실패하면 그냥 정말 세상에 사라져도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덕분에 재혼식 올리기 전에 그놈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그 여자분에게 재혼남의 실체에 대해서 더욱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게, 와, 사업으로 성공한 것도 다른 사람들 돈 떼먹고 심지어는 사기죄로 전과가 있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다른 사람들, 특히 은퇴하고 이제 은퇴자금 조금씩 불려서 생활하려고 하는 노인네들에게 그렇게 사기를 많이 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노인네들 은퇴자금 빼돌린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기죄로 고작 징역 1년밖에 안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열받더라고요. 저는 도로 한복판에서 창문을 열고 냅다 소리 질렀어요. 내가 미쳤지. 이런 근본 없는 쓰레기랑 결혼을 하려고 했으니. 아이고 진짜. 내가 누구야? 나 김밀이야. 나 김밀이라고. 내 인생에 방해가 되는 남자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든 참교육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나 김밀이야. 진짜 양화대교에서 얼마나 소리를 꽥꽥 지른지 몰랐어요. 그렇게 냅다 소리를 지르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저는 집에 도착해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혼식 날 어떻게든 날 속인 그놈에게 깽판을 쳐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였죠. 저는 결혼식장에 가서 직원한테 살짝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고는 말했어요. 이거 줄에서 할 때 뒤에 큰 화면에다가 꼭 틀어주세요. 이거 USB인데 컴퓨터에 꽂으면 바로 영상 보이거든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럽니다. 직원은 처음에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무슨 말인지 눈치채고 살짝 웃음을 띠고는 끄덕이더라고요. 그렇게 대망의 재혼식이 오게 되었고 저는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재혼남은 세상 순수하게 웃으면서 다가오더라고요. 순간 속으로 아이씨, 저 샤프심 같은 수염
다 뽑아버리고 싶네. 아, 짜증나. 썩은 민달팽이처럼 생긴 놈. 이라고 욕을 하고 싶었지만 꾹 참은 뒤 저는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장에 들어갔어요. 식장에 들어간 순간 경건하게 사람들은 주례사를 듣고 있었고, 그때 제가 직원에게 눈짓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순간 위에서 빔 프로젝트가 쫙 쏴지면서 재혼남의 과거, 양육비도 안 주고 아이를 패고 아내의 눈을 밤탱이로 만들고 수많은 노인네들의 주머니 돈을 훔친 과거가 쫙 펼쳐진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판례 속에 나온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연락을 해서 재혼남의 결혼 소식을 말해줬습니다. 저도 이 사람한테 당해서 지금 복수하려고 하는데 같이 복수하고 싶으면 와서 깽판 쳐도 된다고 했죠. 빔 프로젝트가 켜지면 그때부터 복수는 시작이라고요. 남편은 이게 뭐야? 라고 말하면서 무척이나 당황을 했고, 저는 웃으면서 내가 당신 과거에 대해서 모를 줄 알았어? 사람을 너무 만만하게 본 거 아니야? 당신 웃긴다. 인생 왜 그렇게 살아? 그딴 식으로 인생 사니까 행복해? 친자식은 모른 척하고 당신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아내는 바로 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폭력을 휘두르고 정말 당신 너무한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 난리가 났어요.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저는 재혼남에게 당신 같은 놈이랑 결혼할 뻔한 내가 너무나 불쌍하다. 이제라도 당신 실체를 알아서 다행이지. 노인네들 코 묻은 돈 뺏어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역겨워. 당신 행동 너무 역겨워. 저는 이렇게 말하고 단상을 내려왔어요. 하객들은 웅성웅성거리고 난리가 났죠. 그때 결혼식장 문을 열고 노인네들 8명이 쳐들어왔어요. 다들 재혼남을 보고 야, 이 썩을 놈아, 네가 내 돈 가지고 간 거 당장 내놔 하면서 진짜 무슨 농민 반란 일어난 것처럼 다들 소리 지르고 낫이랑 쟁기 들고 와서 남편놈이 입은 턱시도랑 양복바지 쫙쫙 찢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보상도 못 받았으니 한이라도 풀자고 그 시골에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악 물고 찾아온 거였어요. 진짜 분위기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하객들은 놀라서 다들 식장을 빠져나가고, 어떤 할머님은 참기름을 가지고 온 거를 재혼남의 얼굴에 확 뿌리고 삶아 죽어도 시원치 않을 놈이라고 기름장 발라가지고 아주 바짝 태워야 한다고 난동을 피우기도 했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낫으로 재혼남의 양복바지 가랑이 사이를 쫙 뜯었고요. 그 과정에서 재혼남 허벅지에 상처가 난 것인지 끼악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지요.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웃겼어요. 조선시대의 농민들이 쟁기 들고 왜군들로부터 우리나라 지킨 것처럼 어머님 아버님들이 쟁기 들고 막 뛰어오는데, 진짜 그 겁먹은 재혼남의 얼굴이 저에게는 너무 웃기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쌤통이었어요. 그래, 네가 그 사람들의 돈을 사기쳐서 가지고 간 만큼 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피눈물 나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너도 어디 한번 이번 기회에 제대로 당해봐. 알겠어? 이렇게 말했어요. 재혼남은 얼굴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나뒹굴었습니다. 그야말로 초토화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지요. 결국에 나중에 결혼식장을 직원들이 와서 사람들이 말리고 그제서야 상황은 진정이 되었지요. 하객들은 밖에서 아니, 그 남자가 그러면 아이도 있는데 속이고 결혼을 하려고 한 거야? 그리고 전과자에 사기죄로 감옥에 살다 왔는데 여자를 감쪽같이 속인 거고? 아유, 그러니까 이렇게 쟁기로 얻어터지고 난리가 난 거지. 잘 됐네, 잘 됐어. 상황을 알게 된 사람들은 다들 쌤통이라고
아주 잘 되었다고 엄지척을 하고 그랬어요. 저는 다시 식장 안에 들어가서 재혼남한테 어때? 지금 기분이? 네가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들한테 상처 많이 줬잖아. 이제는 그 대가를 받을 때가 온 거야.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겠지? 이번 기회에 아주 너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그 대가를 제대로 받아봐. 아주 그 누구보다 제대로 참교육 받아봐. 재혼남의 얼굴은 일그러지면서 저를 잔뜩 째려봤고 저는 그 재혼남의 얼굴에 가래침을 토악 뱉은 뒤에 이게 바로 인과응보야 라고 말을 딱 해준 뒤 뒤를 돌아보고 나갔네요. 그리고 신부 대기실에서 옷을 벗은 뒤 저는 순간 긴장이 풀려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한참을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재혼을 하려는 그 순간 파혼을 하고 정말 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뻔하다가 겨우 빠져나와서 이렇게 지금 마음을 추스렸네요. 얼마 전에 그놈한테 손해배상 청구한 거 승소가 나와서 결혼식 비용 같은 거 그놈이 다 감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혼남 전 와이프는 재혼남에게 소송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양육비랑 사실혼 관계였으니 그것에 대한 소송도 함께요.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받을 거는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하여튼 정말 외로워서 순간 판단을 잘못했다가 이 지경까지 갔네요. 그래도 정말 식장에서 파혼을 해서 망정이지 도장까지 찍었으면 진짜 끔찍할 뻔했습니다. 에휴, 한마디 한다는 게 이렇게 길어졌네요. 여러분은 결혼 정말 신중에 신중을 가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꼭 신중하게 결혼하시길 간곡히 바랄게요. 그럼 저는 사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